2년 동안 블로그 꾸준히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아벡 창립 이래 초창기 제자님 모셨습니다. 얼마나 벌고 있으신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전업으로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운영하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까지 번 수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은 한 약 1억 정도는 1억 정도? 네, 블로그로 번 것 같습니다. 블로그로만 1억? 맞습니다. 와, 그게 가능한 숫자예요? 저도 몰랐는데 네. 가능하더라고요. 야, 블로그로 1억이라고 하면 와, 운영하신 지 한 2년, 3년 정도 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아벡 초창기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회원가입하면 약 4만 번대 아이디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네. 거의 초창기예요. 제가 1번, 100번, 여러분은 4만 번. 그러니까 대선배님입니다. 야, 대선배님이 1억씩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하실 이야기들 쫑긋 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초창기에 애들센스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었는데 사회복지사요? 오, 저도 사회복지사였는데. 그래요? 네.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 2019년이었는데 네. 그때 월급이 180만 원이었어요. 180이 세후. 그쵸, 새우. 세후 180. 저보다 조금 낫다. 전 170.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다가 어떤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연봉 이제 호봉표가 있는데 네.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일해도 250 정도가 맥시멈이고 더 나아가면 뭐 350 그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미래에도 얼마나 벌겠다 이게 보인다 보니까 부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지금이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31살이신데 만약에 거기서 10년 더해서 40대가 돼도 내 월급 250만 원이니까는 애기 낳고 월세 낳고 답이 안 보인다. 그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쵸. 가장으로서 이렇게 벌면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쵸. 이게 집만 해도 몇 억대인데 그 250으로 어떻게 모으고 집을 사고 말이 안 되죠.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내 삶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사회복지사 사실 너무 좋은 직업이고 남을 도와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만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들한테는 나쁜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죠. 맞아요. 그럼 지금은 완전 달라지셨네요. 그래도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1억이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러면 그때 아무래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다른 부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뭐 배달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 애들센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오프라인 쪽으로 하진 않았고 원래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앱테크가 한참 유행했어요. 앱테크. 그래서 뭐 캐시 슬라이드 잔금하면 해가지고 5원씩 벌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5만 원씩 벌다 보니까 나도 이제 벌 수 있겠다 온라인으로 뭔가.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했던 게 블로그였어요. 네이버 블로그요. 네네네. 그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앱테크가 핸드폰에서 잔금하면 해제하면은 돈 주는 거, 광고 보고 돈 주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많이 걸으면 돈 주고 막 이런 어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제 블로그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이버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네이버 블로그 처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협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바로 들어오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방문자를 이끌어서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해도 많이 들어와도 뭐 10,000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로는 부업으로 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막 찾아봤죠. 글 쓰면서 돈 벌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다가 찾은 게 애드센스. 애드센스도 블로그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해봤으니까 티스토리도 해볼만 하겠다 하신 건데 그 아까 10,000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는 한 달에 이제 20만 명 정도가. 와, 20만 명이면 거의 하루에 8,000명 들어온 거네요. 그쵸. 하루에 뭐 8,000명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게 들어올 때 있었는데 20만 명 들어왔는데 한 달 수익이 1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수익이 10만 원? 네. 야, 미쳤네. 지금은 그 하루 10만 원 그냥 벌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뭐 10만 원 버는 건데 이제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방문자가 훨씬 적어졌는데도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센스로 하루 벌 거 네이버 블로그는 30일 해야지만 버는 거네요. 30배 이상 차이네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 처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죠, 그때? 그렇죠. 그때는 아마 저랑 이제 강의를 진행했던 게 1대1 라이브로 했었을 거예요. 그쵸? 저도 그때는 완전 초창기 강사였어요. 완전 애기 강사. 그래가지고 줌으로 연결해서 이거 저렇게 하세요, 이거 저렇게 하세요 막 하면서 막 같이 설명하고 2~3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나갈 뻔했었어요. 그 추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자님 보면은 제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지 막 그런 생각. 좋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하면서 다 순탄한 길을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또 굴곡이 막 자꾸 위로 아래로 있었을 텐데 좀 어떤 것들이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품질이죠. 저품질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서 네. 글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티스토리 만들면 다음에 네. 노출이 잘 되고, 다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출이 쉬운 쉽죠. 편인데 네. 그래서 저품질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 잘 되던 건데 안 네. 되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가 네. 고수분들도 다 저품질이 오죠. 당연한 무조건 거고. 올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막 공부를 했죠. 다음은 점유율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맞아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6%, 비해서 7%. 네, 네. 그 낮아가지고,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극복을 했었죠. 맞아요. 지금 이제 제자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다음에다가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초보자도 당장 돈 벌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정말 돈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아야 돼. 네. 내가 열심히 한 달간 글 썼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초보자 사냥터에서 다음으로 먼저 활동을 해서 이 블로그가 정말 돈 되는 거구나 느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중수 사냥터, 고수 사냥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수 고수가 됐는데도 계속 다음에만 있는다? 그거는 쫓겨나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품질 때문에 강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들어보니까는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럼 저품질 먹고 나서 네이버나 구글 이렇게 갈 때 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한 거는 이제 꾸준함이었죠. 왜냐면 네이버나 구글에 노출되려면 네. 이제 도메인 점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부터 미래를 본다기보다는 네. 처음부터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글을 몇 개 쓰셨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한 800개 정도 있는 것 800개? 같습니다. 네. 그럼 티스토리에 800개 있는 거예요? 티스토리는 500개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3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개, 300개 정도 있어서 약 1000개 정도 글을 쓴 게 나의 자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옛날에 써놨던 글이 네. 또 돈이 되기도 하나요? 네, 한 번은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뭐 MMPI 테스트라고 그게 심리 있는데, 테스트죠? 네,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네. 이제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네. MMPI를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게 네. 이제 갑자기 확 수익이 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썼을 때는 돈이 안 됐는데 네. 그 누군가가 말을 함으로써 네, 그렇죠. 수익이 빡 튄 거네요. 네, 네. 혹시 그럼 그 글이 얼마나 수익을 벌어다 줬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 글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글 하나에? 네. 글 하나에 100만 원? 네. 와 미쳤다. 네. 사실 이거 돈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버려진 글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가 살아나서 100만 원을 준 거네요. 네. 기분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그때 너무 좋았죠. MMPI 기억하세요. MMPI도 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2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네. 동기가 있었을까요? 1년 동안 저는 사실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네. 월급이 너무 적고 제 능력으로는 뭐 다른 직장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이 업이 저한테 잘 맞았거든요. 네. 왜냐면 마케팅적으로 뭐 트렌드를 알거나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게 많아서 네, 계속 꾸준히 썼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 맞아서 내 적성에 맞았다. 저는 어떠했었냐면은 네. 글 쓰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런데 구글 월급을 딱 받으니까 모든 게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2주간 열심히 해. 네. 근데 또 2주가 지나잖아요. 네. 또 힘들어. 그래서 2주 힘든데 또 글을 열심히 쓰다 보면 또 월급이 들어와. 네. 그러면 또 사르르 녹아. 그렇죠. 결국에는 저한테는 동기부여였어요. 동기. 돈이 들어오면 결국 다 된다. 네. 예. 그랬었고, 그러면은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최근에 얼마나 벌고 있으세요? 최근에는 4월 기준으로 네. 2,300달러 2,300달러 하나로 하면 3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꽂히는 거네요. 여러분, 1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더 번다면 어떻게 삶이 바뀔까요? 적어도 소고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승준 제자님께서 우리 아벡 홈페이지에다가 수익 인증 올리고 계시거든요. 가서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애드센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0만 원 버시면서 옛날하고 삶이 완전 달라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정말 10년 열심히 해야 네. 실수령 250만 원 받는 건데, 지금은 글만 쓰고 나서도 300만 원 훨씬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네. 좀 어때요? 삶이? 일단 너무 네.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원래 옷을 되게 좋아해요. 패션 쪽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옷을 좋아하는데 네. 예전에는 뭐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좀 고민하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가격보다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 네.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먹는 것도 맛있는 거 가격 생각 없이 먹는 것 같습니다. 뭔가 삶의 자유가 생긴 거네요. 맞아요. 뭔가 억눌려 있다가 네. 이걸 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맞나? 비교해보고
알아보고 따져보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그만큼 내가 글을 더 쓰면 되니까. 맞아요. 그 방법으로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제자님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또 지금 어버이날 인근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어도 네. 또 생각하기에 아유 너무 부담되는데 생각도 들고 다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소중한 가족에게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좀 말을 해주자면 좀 수익을, 이 초보자 제자님들도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일단은 첫 번째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글을 써야 뭔가 돈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일단 글을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쓰려고 하면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뭐 퇴근하고 밥 먹고 뭐 한두 시간은 무조건 에센스 글을 쓰겠다, 네, 티스토리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쓰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습관을 생각합니다. 만든다. 네. 네. 그럼 그 당시에 직장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애드센스 시작했던 거였나요? 맞아요. 아, 그럼 그때 몇 개 정도 쓰셨어요, 하루에? 그때 하루에 그래도 한 개는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씩. 그래서 한두 시간 투자해서 글 한 개는 꼭 쓰자, 이 마인드로 가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그 글에서 수익이 점점 잘 나올까요? 처음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보이더라고요. 네.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제가 자꾸 파고드는 건데 우리 제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네. 그거 어떤 키워드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난 모르겠단 말이야. 이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라든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 쓸 때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분야. 제자님 같은 경우는 네. 패션인 것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드라마. 예능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로도 돈이 잘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재방송 보는 방법, 네. 그리고 이 드라마가 OTT 어디인지, 또 이게 언제 공개가 되는지, 네. 이런 것들 쓰다 보면 사람들이 유입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드라마라고 한다면 뭐 요즘에 나는 솔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출연진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네. 이게 신생 키워드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쓰다 보면 유입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미 블로그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 그런 건 키워드가 없었으니까 초보자도 돈을 벌 수 있는 키워드다. 야, 이거 꿀팁이네요. 초보자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글 쓰는 방법, 이 방법들이 엄청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우리 제자님들, 어떻게 보면 후배 제자님들이잖아요. 후배 제자님들을 위해서 잘 또 열심히 성장할 수 있게 미니 특강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대선배 제자님께서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그 글쓰기 방법, 그리고 드라마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계셔주세요. 제가 옆에서 쫙 지켜보면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감탄하면서 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제자님 중에는 이미 시작한 제자님들도 있고, 블로그라는 게 돈이 돼?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 길을 쭉 밟아온 사람으로서 첫 계단을 넘고 계시는 이 제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일단 시작하시면 분명히 돈 되는 시장이 무조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로그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을 생각하면은 총 매출이 있고 거기서 내가 커피를 사도 원두를 사는 가격 다 빼야 되잖아요. 그 순이익이 얼마 안 남아요. 월세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그런데 블로그는요, 300만 원 벌잖아요? 그거 다 내 거예요. 모두 다 순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만 쓰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긴가민가 헷갈려하고 고민할 시간에 일단 글 써봐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좋습니다. 제가 막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미니 특강 들으러 가봅시다. 지금까지 아로스 이승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